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 준비 다 해놓고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이제 영상 하나 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 찍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 반병만 또 하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 집에 누수가 돼갖고 천장 다 작살났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를 아직도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민사소를 제기를 해서 견적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윗집에서는 그 이제 못 해주겠다고 이제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민사소를 제기했고, 다행스럽게도 재판 날짜가 잡혀서 13일 날, 이제 돌아오는 13일 날 이제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윗집의 그 주인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돈을 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저는 속으로 좀 바라고 있어요. 돈 주지 마라, 버텨라, 좀 바라고 있어요. 내가 아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하여튼 그러고 생활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주거 침입을 했어요. 우리 집을 두 번이나. 한 번은 신발 신고 거실까지 들어와 갖고 난리치고, 한 번은 또 와 갖고 좀 하는 짓이 이상해 갖고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두 번의 주거 침입으로 해서 지금 형사 고소가 돼 있는데, 이제 웃기는 게 이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가 윗집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뭐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경찰에도 또 가서 조사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그 제가 이 과정은, 그러니까 진정서도 막 이 사람 진정서 3번이나 진정서를 내고 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막 민사법원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직장 들어간 지 이제 시설관리 들어갔어요. 폐수처리장. 그래서 이제 2달째가 됩니다. 2달이 넘었고 이제 2달째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막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영상을 하나 또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 좋은 밤 되시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시설 관리 다니면서 3번째 근무했던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3개월 근무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속칭. 그러니까 견습 기간 3개월인데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만둬라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너무 고마워요. 잘라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시설관리 3번째 근무했던 곳이 그 의정부의 그 밀락 IC 쪽에서 나가면 이 밀락 IC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다 보면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주상복합 건물 3개가 연달아 쪼르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건물에서 이제 전기 기사로 어떤 취업을 했어요. 시설 관리에서 그 호백병마 그러죠.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는 피해라.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쪽에서는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은 풍월에 의해서 뭐 들은 거는 이제 많지만은,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느끼고 뭐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하는데, 가능하면 시설관리에서요, 첫 번째 지역 난방으로 운영되는 곳, 그 다음에 주상복합 건물,
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 이거 꼭 해라 말아 저 이 얘기 안 해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순수하게 저의 경험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뿐이고요. 자, 제가 그 근무한 거기가 지역 난방으로 운영이 되면서 동시에 주상복합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역 난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난방은 저 발전소에서 불을 떼서 뜨거운 물, 100도씨가 되는 뜨거운 물을 이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물이 오다 보면은 식어요. 한 70도 정도가 되면 이제 그것을 열교환기에 받아서 열교환기를 동작시켜서 그걸 이제 냉방을 하고 그냥 뭐 그대로 쓰면 이제 뭐 난방이 되고 온수를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역 난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난방을 하든 안 하든 냉방을 하든 안 하든 발전소에서는 늘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체 세대를 전체 세대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왜 지역 난방을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열교환기를 지정된 시간에 꺼주고 지정된 시간에 켜줘야 돼요. 자, 생각해봐요. 여름에 당연히 더우니까 냉방 가동해야겠죠. 그럼 그 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열교환기에서 교환을 해서 냉방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열대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밤에는 좀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꺼줘야 돼요. 왜? 그걸 꺼주지 않으면 계속 발전소에서는 그냥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학생들 학교 등교해야지 또 사람들 출근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침에 또 막 덥잖아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지정된 시간에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면의 질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제가 거기서 3개월을 근무하는데 열기환기를 켜놓은 시간은 무조건 4시예요. 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는 무조건 틀어줘야 돼요. 그럼 날씨가 점점점 이제 추워질수록 열기환기를 끄는 시간이 뭐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가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12시부터 6시까지예요. 근데 보통은 한 11시나 10시면 그냥 뭐 침상에 눕든 뭐하든 뭐 자든 뭐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 12시 전에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바로 또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시쯤에 자요. 이제 막 곤히 자다가 보면은 2시에 알람 맞춰놓고 또 깨야 돼요. 왜? 열교환기를 꺼줘야 돼. 근데 그 열교환기를 또 끄는 게 뭐 스위치만 튼 게 아니라 또 내려가서 또 뭐 기계 또 여러 개 동작하고 또 꺼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와서 또 자제. 그럼 또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가갖고 4시에 그걸 또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켜려면, 제가 근무했던 곳은 10개의 과정을 거쳐서 열 교환기를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켜주려고 그러면 거기서 보통 한 15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다시 와서 좀 잘만 하면 이제 6시 되니까 일어나야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면의 질이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혈압이 180, 19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제가 아마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이 수면의 질이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혈압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 하루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수면의 질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를 알아볼 때는요, 지역 난방을 피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냥 피해버려요. 물론 제가 나중에 전기과장이 되면 밤에 근무할 일이 없으니까 그건 갈 수 있겠죠. 근데 전기기사, 기능사 따고 경력 쌓기 위해서 기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역 난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지역 난방을 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90가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계산하기 간단하게. 근데 분양이 다 안 됐어. 그래서 30가구만 분양이 됐어. 그 원래는 90가구가 다 분양이 되면 한 가구당 관리비를 10,000원이라고 하자고요. 아, 이러면 또 와닿지 않으니까 관리비 1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90가구가 다 분양이 됐으면 10만 원만 내면 돼요. 분양이 다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거기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자, 생각해봐요. 그럼 90가구 중에서 60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60가구는 분양이 안 되고 30가구만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역 난방 이 체제는요, 발전소에서 그 30가구에 대해서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체 90가구에 대해서 그만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30가구는 자기들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90세대 전체의 요금을 n분의 1 해서 1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원. 근데 관리비가 어디 10만 원 나와요? 한 20만 원 나오죠. 그럼 벌써 20만 원은 얼마? 6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뭐 관리비 뭐 그렇게 나오면 뭐 기사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다 전화해요? 그렇죠. 관리실에 전화하잖아요. 아, 진짜 끔찍했어요. 끔찍. 그때가 한창 분양 중이었기 때문에 제일 바깥쪽에 그 분양 센터가 있었어요. 분양. 그 뭐냐면 이렇게 광고 뿌려갖고 이렇게 낚는 거, 사람들 낚는 거 이렇게.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쪽 뒤에 입주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 들어가면은 무슨 선물 준다고 뭐 주고 뭐 휴지 주고 뭐 무슨 이거 트리오 같은 걸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쪽에 이제 관리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달, 그때가 아마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10월 1일 날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달, 이제 한 25일경인가? 관리비 고지서가 20일경인가? 하여튼 나갔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관리비 고지서가 이제 딱 나가고 나니까 경리가 막 안절부절 하는 거, 안절부절. 막 그냥 이 손톱 물어뜯고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안절부절 막 한숨 푹 푸시고. 그래서 왜 그래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도 이제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사무실 구조가 들어오면 맨 앞에 책상 한 줄, 거기 경리. 그럼 그 뒤에 기사 책상 한 줄, 맨 뒤에 소장, 그 소장 뒤에 칸막이 쳐서 휴게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고 나니까 소장이 안 보여. 어디 박혔는지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려요. 뭐 그거는 뭐 소장 같이 없으면은 뭐 편하죠. 근데 이제 관리비 고지서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관리실 문을 발로 빵 하고 차고 들어와요. 그때 막 대뜸 이 도둑놈의 XX들, 이 쌍 XX들, 뭐 이 개 XX들, 너희들이 관리비 갖고 아주 무슨 뭐 빌딩을 살려고 그러냐 막. 저는 처음 이제 모르니까 이제 나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경리가 조그매, 키가 조그매. 그러니까 막 더 막 그냥 막 먼발 무슨 돼지 족발 무슨 앞발 뒷발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와, 어떤 사람은 진짜 전화기까지 막 던져버리고 깨버린 사람도 있었고. 난 이게 뭐지?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비가 48만 원인가 나왔다고 하여튼 뭐 그래도 한 5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관리비가. 근데 저도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 난방의 특성이 분양이 다 안 되면 관리비를 n분의 1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분양센터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히. 분양되기 전까지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양하는 XX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겠어요? 안 하죠? 계속 꼬시는 거예요, 막. 여기는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요금이 싸게 나온다. 관리비 적게 나온다. 저는 그 입주민들도 좀 한심스럽게 봤어요. 그럼 지역 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든가.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보다 보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아,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관리소 잘못이 아니에요. 분양센터 잘못이에요. 상담하는 애들. 분양 상담하는 애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론 입주민들이 다 와서 막 깽판 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거의 10명 중에 5명은 그렇게 깽판을 치는 거예요. 한 두세 정도는 이렇게 와갖고 이제 항의를 하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막 따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노인 양반들은 와서 아유 내가 우리 애들이 이게 관리비 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아유 관리비가 많이 나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가 격리를 먼저 안 오고 휴게실 안쪽으로 숨겨버려요. 들어가라고. 내가 다 가서 카바치겠다고. 저는 성격이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식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식구들 누가 욕 먹고 하는 거 제가 못 참아요. 그 제가 욕하면 저도 핸드폰 딱 들어놓고 자, 저 녹음 딱 합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관리소에서 관리비 적게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관리비 적게 나온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분양센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센터 가서 난리를 치지 왜 여기 와서 욕을 하십니까? 지금 욕한 거 이거 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오면은 아유 그냥 막 관리 많이 나와서 우리 애들 때문에 막 우리 애들한테 보기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노인 양반들 그냥 아유 어머니 아니 뭐 이모님 어르신 막 저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관리비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분양센터 애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말씀은 거기 가서 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고지서를 나눠주는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냥 와 그게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분양센터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또 모르니까 또 관리실 들어와서 던지고 욕하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와, 저도 좀 멘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어보니, 근데 소장 이 XX가, 소장 진짜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은,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통로에서 발소리 있죠, 발소리. 그 발소리가 쿵쿵쿵 딱 들리면 벌써 딱 일어나서 나가요. 그럼 이제 소장은 나가고 이제 그 입주자는 들어오고 또 입주자는 들어오자면 막 항의하고 소장은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분양이 되고 나면 괜찮아요. 이제 요금이 정상화가 되겠죠.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더위를 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추석 때였을 거예요. 10월 말 중순 7월 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열교환기를 그때 11시에 끄는 거예요. 11시 정도에 끄는 거예요. 그 이제 냉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진 않아.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왜 이거 냉방이 안 되냐고. 그 소장한테 얘기했죠. 지금 민원 전화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열교환기 켜줘. 열교환기를 가서 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 지역 난방 그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그 한두 시간 냉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체가 n분의 1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 난방이에요. 그래서 지역 난방이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가능하면 피해라.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느낀 바입니다. 지역 난방 시설 관리는요, 수면의 질이 정말 안 좋다. 자, 두 번째, 이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정말 골치 아프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상복합은 가능하면 피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상복합은요, 1층이나 1, 2층은 보통 3층 까지는 상가예요. 당연히. 그 상가면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 피자 가게, 무슨 뭐 분식 가게, 뭐 이발소, 미장원, 뭐 네일 아트, 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진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주상복합은요, 상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는 원래는 거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잖아요. 그 상가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단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치킨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게 바깥에다가 파랑을 펴놓고 치킨 시켜놓고 뭐 안주 시켜놓고 막 마시면서 막, 야, 마셔라! 부어라! 막 파이팅! 하면서 막 그렇게 마시지 않아요? 당연히 시끄럽죠. 상가잖아요.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들 아파트들 이렇게 미음자나 디귿자로 돼 있으면 울리잖아요, 소리가. 거기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25층인가 그랬는데 영업시간이 보통 12시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2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들이 마시다 보면은 뭐 12시 반이나 1시까지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12시 반, 이제 12시니까 자야지? 11시면 자야지? 이거 자요. 전화가 와요. 예, 관리실입니다. 전화 받으면 밑에서 막 시끄러갖고 이게 아파트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 막 그냥 뭐 쫑알쫑알 막 그냥 거다 대고 뭐 닥치고 자!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아예 많이 불편하셨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떻게 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좋게 얘기를 끝내요. 근데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다가 제 핸드폰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 핸드폰에 제 번호가 찍히겠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절대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는요,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반드시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진짜 귀찮습니다, 그거. 그때는 몰랐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치킨 막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기 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럼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그 창문을 닫고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열이 많아갖고 난 열고 자야 돼. 나는. 그거 어쩌라고. 와. 그래서 그 소음, 그 민원, 그뿐인가요? 그 치킨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술 먹다 보면은 막 밖에 어디 지금 바닥에다가 담배꽁 쳐버리고 막 닭뼈 버리고 막 침 뱉고 막 할 거야.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상가 앞은 자기가 쓸어야 돼요. 근데 이 상가 주민들은 관리비 내니까 청소는 너희들이 해,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비 중에 그 경비가 둘이었단 말이에요. 경비 중에 하나는 자기 담당군인데 청소를 안 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7시에 일찌감치 오늘도 힘차게 일하자 딱 출근하는데 막 담배 꽁초 있고 막 가래침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 솔직히 기분 좋겠어요. 주민들이 안 좋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요? 관리실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 새벽 6시가 뭐예요? 4시에 그 열교환기 키고 내려서 좀 잘만 하면 한 5시, 5시, 6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면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기가. 그뿐인가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치마다 그 비상벨이 있죠, 비상벨이 있어요. 그 밑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이 비상벨이 비상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삐삐삐 이게 그 날카로운 소리 있잖아요.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그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1시인가 잠자고 있는데 삐삐삐삐 막 그때 깨갖고 뭐야 그래서 비상벨이니까 막 자다 깨갖고 정신없잖아요. 막 침 한번 닦고 이렇게 가서 마이크 딱 켜고 이제 어디 위에서 어느 위치에서 눌렸나? 그거 딱 떠요. 딱 보고 이제 딱 끼고 이제 예 안녕하세요. 뭐 어떤 상황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알아서 찾으세요. 이렇게 못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커플이에요. 젊은 남녀 커플이에요. 아, 제가 그때 진짜 확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는데 큰일 나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혹시 위치 사진 찍어 놓으셨습니까? 안 찍어 놨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뭐 A든 B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하고 찾았어요. 이렇게 없어. 그래갖고 혹시 2층에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2층에 세워놨나? 그래서 뭐 2층에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서 없어. 그 3층은 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니, 아 왜 지금 이 시간에 그다음에, 아 이건 좀 심한, 이건 좀 그런데 차 위치를 기억을 하셔야지. 근데 혹시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죠. 주상복합 건물이 세 개가 붙어 있다고. 거기가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차 네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쫙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다 다른 회사고 다른 건물인데 통로는 중앙 통로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입주민이세요? 아니래. 혹시 상점 이용하셨습니까? 그렇대요. 어디 오셨습니까? 네. 스타 XX 왔대요. 스타 X. 아우, 제가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스타 XX는 여기가 아니라 옆 건물이라고. 그럼 이제 뭐, 근데 왜 엉뚱한 건물에 와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냐고. 뭐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그러면 거기 이렇게 지었냐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화냈죠. 아니, 내가 지었냐고. 지금 12시부터 휴식시간인데 당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말을 좋게 하겠어요? 옥신옥신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아니, 시끄럽고 빨리 가라고. 뭐 민원을 넣더만 또 꺼지라고. 다음부터 내리면 사진이나 찍어 놓던가. 이제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또 한 번은 자는데 삐삐삐삐 울려. 또 칩 잡고, 뭘 도와드릴까요? 아유, 금방 봤네. 아유, 근무 잘 쓰나 못 쓰나? 아유, 그래도 근무 잘 쓰고 있네. 금방 봤네. 아유, 좋았어. 아주 근무 태도 좋았어. 저 누구십니까? 나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나 여기 몇 층 몇 호 샀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근무 잘 쓰나 안 쓰나 나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 괜찮아. 좋아.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상가는요, 불을 밝게 켜놓고 뭔가 반짝반짝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상가는? 그죠? 그게 맞죠? 네온사인도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막 꼬셔갖고 이렇게 마치 강력한 조명에 불나방들이 덤들듯이 이제 그래야 손님들 꼬시고 갈 거 아니에요? 상가니까. 그럼 당연히 그래서 그 조명 1층에 막 그 상가마다 조명이 막 휘황찬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오게 그 전기를 왜 틀어놓냐. 근데 원래 그 주상복합은요, 상가용 발전기가 상가용이 따로 있고, 그 주거용, 오피스텔용이 따로 있어요. 열기화기도 2대예요,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입주민들이 그 1층 상가에 전기세 나오는 거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들이 막 우기는 거예요. 그 알았게 설명해도 나중에 그래도 저기 선생님, 이거는 상가에서 따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민분들한테는 천등의 전기료에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중에는 뭐 국가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전기를 아껴야지 막. 아우 진상들도 진짜 많았어요. 여기. 그래서 지역 난방 가지 말고 주상복합 가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제가 갈 거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거면 아예 상가 건물을 가겠다고. 그 주상복합은 가능하면 피하세요.